탄핵 선고가 한 방에 종료가 되는 것인가. 이 대통령 석방 그리고 복귀 로드맵도 지금 나올 수가 있다. 사실 이 건이 터지기 전에도 상황이 굉장히 급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반전.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재판이 시작이 됐죠. 법원 형사재판이 시작이 됐고 한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일단 헌재가 문영배의 헌재가 좀 막바지로 몰고 가고 있죠. 그 상황에서 변수가 크게 양쪽에서 다 변수가 생겼죠. 이 형사재판도 재판이고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는데 그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이걸 심리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안 내리고 더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숙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가는 이 상황이었고 헌재에서는 두 가지 큰 프레임이 깨지고 있죠. 홍장원의 싹 다 잡아들여 각종건의 국회의원 끌어내 이게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오동훈 게이트. 제가 오동훈 게이트라고 이름 붙인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퇴짜를 막고 그걸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서 발부받은 이 게이트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 두 가지가 그 석방 쪽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기각 쪽도 무르익고 있는데 이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금 오늘 그 발생한 일들이. 그래서 일단 이 석방 문제를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 상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기현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기현 재판장이 처음에는 바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동을 할 줄 알았죠. 본인이 2년 동안 이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은 다른 재판부, 중앙지방법원 안에서 다른 재판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유임이 됐다는 건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웬만한 판사들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부담되죠. 피할 텐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것을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을 했기 때문에 유임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공판 준비 기일도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숙고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구속 취소는 처음에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할 건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건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일주일 이내. 근데 보통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고 그냥 전부 다 뭐 기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숙성 기간을 가졌습니다. 숙성 기간을 가져서 어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심리를 하겠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기다렸죠. 그리고 어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어제 법원에서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왜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을 해야 되는지 검찰은 석방을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대치를 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석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는 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검찰이 구속 기간 잘못 계산해서 지금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기간 지나서 그러니까 그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 기간이죠. 그것을 도가해서 그것을 지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상태가 있었다. 그러므로 석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이 무슨 뭐 증거인멸 도망에 오류가 있느냐 그 부분 하나하고 하나가 그겁니다. 왜 그 보석을 신청하지 않고 구속 취소를 신청한 이유가 구속 자체가 잘못됐다. 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했기 때문에 법원 쇼핑을 했기 때문에 구속 자체가 잘못된 거다.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했죠.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했는데 왜 여기서 계속 구속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를 했죠.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면은 발부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한 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확인은 더 돼야 되지만은 그게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원에서는 이 수사권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 공수처가. 그런데 지금 구속 취소를 심리를 하는 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이것이 확인이 됐으면은 이 법원 쇼핑을 해서 억지로 구속영장까지 갔다 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할 때는 구속 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로 인해서 구속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또 더 높아진 걸로 보이는 것이 이 심리를 양쪽에 검찰과 양쪽에 이 심리를 하고 나서도 결정을 안 하고 열흘간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열흘 동안 추가 의견서를 내면은 그것을 참고를 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추가 의견서를 낼 게 큼지막하게 생긴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그 법원 쇼핑에 의한 구속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큰 게 생긴 거죠. 이거를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은 구속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이 구속을 취소하면 안 된다,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세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다. 이 내용들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영장 재판을 통해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때의 법원은 쇼핑을 한 서부지방법원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사권을 인정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야 되고 지금 재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수사권을 인정을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이 논리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석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자, 복귀는 이제 기각되는 거죠. 기각되는데 오늘 이 사안은 그 헌재 결정을 기각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가, 탄핵 그 심리가 이제 문형배의 뜻대로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겠죠.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25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최후 진술 듣고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 3월 중순에 선고를 한다.
자, 이 시나리오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걸 뒤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더 연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기존 오늘 이 그 변수가 생기기 전에도 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일방적으로 여론에 밀려서 그때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었지만은 8대 0, 0대 8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죠. 그런데 그때는 여론에서 워낙 밀렸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까지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여론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 정도의 그 우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뭐 강주에 가서도 우파 목소리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유튜브가 나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그 어떤 시스템이 없었던 그래서 밀렸죠. 여론조사에서 밀려서 8대 0이 됐는데 자, 지금 그 헌법재판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보수 또는 중도 쪽의 재판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그 다음에 이 김영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어쨌든 8명 중에서 4명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대4 법칙이 계속 이야기가 지금 그 헌재 주변에,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대4.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딱 4대4였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처음에는 8대 0으로 기각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탄핵이었으니까는 하루 일한 걸 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렸고 그 전에 2명의 이동관, 김홍일 계속 이제 탄핵시킨다고 하니까는 사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8대 0이 될 줄 알았는데 4대 4가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인용이 되는데 4대 4가 돼서 기각을 했죠. 그거는 뭐냐면은 딱 성향별입니다. 성향. 그대로 성향. 이 4명. 그 인용을 강조한 이진숙 때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인데 그 이후에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해서 4대 4 기각되고 나서 평의를 하면은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하면은 항상 4대 4로 지금 가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항상 4대 4. 완전히 이 어떤 체제 탄핵을 하려고 그 시도하는 이재명이 뒤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보수 중도 재판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계속 생겨야 됩니다. 그 명분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래서 그 명분에 따라서 이것을 이 기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명분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들, 법관들이니까는 객관적인 자료들만 충분히 제공을 하면은 이 3명, 뭐 만약에 제가 만들어면은 뭐 3명만 그 인용을 반대하면은 충분한 거고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4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명분을 줘야 되는데 명분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그 계속 말씀드리는 홍장원의 그 가짜 메모 깨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각종건의 해유 사실이 김은태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고 자 그래서 명분은 생기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이 공수처가 물론 이것은 헌재고 이것은 그 형사재판은 형사사건이지만은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죠. 공수처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변칙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대통령이 지금 구금 상태까지 있다. 구금 상태에서 헌재로 오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더 보태지면은 충분히 이 명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4대 4 이야기도 나오고 5대 3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기각적으로 계속 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말씀드린 오늘 이 충격적인 이 변수가 지금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명분도 명분이지만 현재 그 재판관들의 명분도 명분이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얼마나 허술하게 내란 프레임을 씌웠는지 바로 드러납니다.